이게 이제 면주인.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시고. 자, 이 녀석은 플러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필기한 거 보시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냐면은 불속객에 해당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디에서 면주인이 이 가리고 읽어봐. 온단 말인가? 어디서 면주인이 온단 말인가? 근데 그 면주인은 어떤 존재야? 불속객인 면주인이 온단 말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속객은 불속지객의 줄임말이에요. 뭐라고요? 불속지객의 줄임말인데, 불속은 초대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불청객하고 비슷한 말이겠죠. 이해되죠? 불청객. 청하지 않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 그러면 반가워, 반갑지 않아? 반갑지 않겠죠. 반가움 X. X까지 써야 돼, X. 초대하지 않아서 반갑지 않은 대상인 거죠. 오케이? 불청객이 갑자기 두둥 하고 나타난 거예요. 면주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면주인은 밑에다가 뜻풀이 하시는데, 심부름꾼이에요. 안 보이니까 위에 쓸게요, 위에. 심부름꾼이야. 별거 아니죠, 그쵸? 심부름꾼. 근데 이제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야. 요즘으로 치면은 뭘까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무슨 구, 그 다음에 무슨 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에서 구로 뭔가 요즘에는 뭐 이메일을 해도 되고 뭐 팩스를 보내도 되는 건데, 그 일을 사람이 옛날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특정 구에 이제 명령을 내린달지 이럴 때 보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튼 이 신분원꾼인데, 관청에서 일하는 신분원꾼인데 어떤 불길한 소식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온단 말인 고에다가 동그라미, 영탄법.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불청객이 온단 말인가? 라는 얘기에는 어떤 정서가 담겨 있어요. 불안감, 그쵸? 반갑지 않죠. 불안감, 뭐 그런 느낌, 불길한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죠. 영탄법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 자, 오늘 이제 다 끝내고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고전 시가 하나 더 일부 진도 또 나가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 잔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라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잔기침의 주체는 누굴까요? 이러면서, 걔 있느냐? 막 이러면서. 심부름꾼 주제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자, 이렇게 끊어보시면은 잔기침하고 굵은 호령은 호령이라는 표시를 잘 보시고요. 이 호령이라는 단어를. 호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을 이렇게 쫙 큰 소리를 내서 외치는 거. 명령을 외치는 거를 호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개 섞어라! 뭐, 그쵸? 한빈이 엎드리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곤장 때리려고. 알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한빈이 스쿠터 100개 하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써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행위겠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구체행위, 써볼게 줄여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권위를 드러내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잔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못마땅함, 또는 뭐 거부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사용 설명서에는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사용 설명서의 저자분들은 출제에 전혀 마인드가 없고 어떻게 내겠다라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 여러분 출제위원이 그리고 검토위원 포함해가지고 몇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까? 성한기라고 하는 17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한 4, 5개년 동안 평가원 위원장을 지내셨던 성기완 평가원장님께서, 전직 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일간지 기자하고. 그거 보니까 아주 공식화해 놨던데, 출제자하고 검토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자, 출제자, 검토자. 도합 500여 명이 합숙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출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사람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출제하는 사람, 검토하는 사람 다 따로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출제자는 교수야, 교사야? 누가 출제할 것 같아? 교사야, 교수야? 교수가 출제해요. 알겠죠? 교수가 출제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똥 같은 게 나오는 거죠. 현실을 모르는 지문이 막 나오는 거야. 19학년도 대수능처럼 만유인력.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죠. 교수가 출제하니까.
막 교수는 막 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가 아는 거는 과시하고 싶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막 달리려고 하죠. 나 교수야, 프로페서! 그럼 달려. 그러면은, 아유, 적당히 하시라고. 아유, 그만하시라고. 바지가랑이 잡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현직 교사분들, 티처. 티처. 이렇게 잡는 분들이 이제 교수, 교사들. 그래서 한 과목당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 개 과목당 10여 분이, 몇 명이? 10명이 출제자로 참여하는데, 알겠어요? 10명이. 10명의 교수진들이 한 과목당 10명이. 근데 이제 과목일 수도 있고요. 이게 또 그 과목 내에서도 영역으로 또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면 문학, 그리고 독서면 독서, 이렇게 또 나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10명 이상의 출제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국어 같은 경우도 10명 혹은 뭐 20명이 될 수도 있고 화자 권매 또 나눠서 얘기하면은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출제자들이 자기가 선별해서 제작한 문제들을 올려놓으면은 검토할 거 아니에요. 검토하시는 분들이 이 10명 각각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건 다듬어 넣고 이건 아예 버리고 뭐 그런 걸 판단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전 과목 다 합치면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겠니?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이 원체 많잖아. 다 합치니까 이제 500명 가까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합숙을 하려면은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킨 상태에서 합숙을 감금을 시키려면은 보통은 일반적인 그 합숙 그 숙소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저기 경기도 외곽 쪽으로 가가지고 펜션을 하나 통째로 빌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커다란 거. 아무튼 지금 이제 10월 달에 합숙 들어갈 텐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못마땅함을 혹은 뭐 거부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 EBS 사용설명서나 기타 참고서를 발간하시는 제작하시는 분들 마인드하고는 다르다고. 왜? 교수가 출제하기 때문에 막 지가 알고 있는 어휘들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학문적인 용어들을. 알겠죠? 근데 그걸 여기서 제어를 하긴 하지만은 이 출제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시라고. 알겠죠? 출제 마인드를 가지고 보셔야 돼. 자, 아무튼 자, 어서 나서 자수 나서 그랬잖아요. 자, 여기 어서 와라, 자주 와라 이런 뜻이에요. 반객인들 내몰손가, 가에다가 동그라미. 서리적인 표현 딱 하시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야? 내몰겠다는 거야? 내몰지 않겠다는 얘기야.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반객 세모처리 마이너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반객이라는 것은 이제 거스를 반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뜻해요. 아까는 초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죠. 그쵸? 근데 이거는 반갑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반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몰손가 했어요. 뭘 강조하는 거죠? 내몰지 않는다. 환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 지금부터 이제 흉광펜으로 색깔할 겁니다. 환자에다가 흉광펜 색깔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뿌세. 자, 흉광펜 생각. 환자, 뿌세. 요게 두 개가 모두 뭐냐면은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쵸? 허리가 휘게 만드는 원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허리가 휘도록 부담스러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자 봄에 빌렸다가 가을에 갚는 곡식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관청에서 빌리는 곡식인데 빚으로 남는 곡식이에요. 이렇게 세 단어만 씁니다. 뭐라고요? 관청, 곡식, 빚. 이해되시죠? 관청에서 빚으로 빌리는 곡식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그 제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뿌시에 그러면은 세금을 부과하다는 얘기야. 과를 부자 밑에 쓰시고요. 과를 부자 밑에 쓰시고 세자 밑에다가 금이라고 써보세요. 뭐야? 세금을 부과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세금. 자, 이건 뭐죠? 빚을 진 거고요. 나라에 빚을 진 거고 이건 원래 내야 하는 공과금 같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뭐 취득세, 소득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소득세 같은 거고 얘는 대출 받은 거야, 대출. 그 쌀 같은 걸로 빚을 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갚아야 되고 이것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배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전령 같은 경우 이제 뭐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배자도 역시 문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전적 의미는 따로 있지만은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환자 부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라 할까를 보세요. 응당구실 요거 보지 마시고 말라 할까, 까의 동그라미, 서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강조하려는 바가 있어요. 잘 써야 돼요. 말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 표현이잖아요. 그쵸?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할까 이런 얘기야. 말라 할까, 하지 마라 할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한다야, 그렇지 않는다야. 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구실이라고 한 단어에다가 네모해 보시고 이건 갚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갚음. 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갚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마라고 할까 이런 뜻이야. 그럼 갚는다야, 갚지 않는다야. 시작. 갚는다. 갚겠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에요. 설마 내가 응당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당연히 이런 뜻이고요. 응당 그럼 뭐야? 당연히. 당연히 of course. 당연히 내가 갚지 말라고 하겠냐 이런 거예요. 나라에 진 빚이고 그죠?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인데 내가 당연히 갚겠다고 하고 내겠다고 하지 이런 뜻이에요. 내겠다. 알겠죠? 먹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향청분부, 작청구청 했는데 향청에다가 자 빨간 펜, 컴온. 지금부터 이제 현실 비판적인 인식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빨간 펜 들고요. 이제 이게 출제 포인트야. 잘 봐야 돼.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이거야, 이거. 향청, 빨간 펜 세모, 작청, 빨간 펜 세모,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뒤에 이제 청자에다가 밑줄 두 번, 청자에 밑줄 두 번 딱 하는 거예요. 느낌 딱 오죠? 뭐야? 관청을 얘기하는 거야, 관청. 지방관청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방관청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그런 기구고, 작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청 자체에서 관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꺼지라고 하고, 통칭 관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면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청이란 말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분부한다 밑줄 한번, 구청의 밑줄 한번 딱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구한다. 근데 이거 분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뜻이야. 명령을 내리다. 오케이? 그러니까 향청이 분부하고 작청이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부나 구청은, 즉 요구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고, 무리한 요구고, 그죠? 일종의 억압이나 수탈이나 착취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원님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야. 알리 그랬어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서류적인 표현에서 알지 못한다. X.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거죠. 원님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향청이나 작청에서 하급 관리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 관리자인 원님은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알 리가 없다. 왜냐면 원님이 안 상태에서 이런 부당한 일을 저지를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님에 대해서는 뭐야? 믿음이 있음. 자, 믿음 있음이라고 쓰나.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 아래서 일하는 애들이 있지.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님이 알고도 이런 짓을 저질 리가 없다 이거야. 하급 관리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오케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 집의 세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위아래 두 줄 있죠. 두 줄, 세 줄, 네 줄까지를 묶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줄을 향청부터 저 너머까지 네 줄 있죠? 자, 네 줄을 묶은 다음에 현실 비판이라고 써볼게요. 현실 비판적인 인식이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설명 추가합니다. 한 집의 와로 처리. 근데 세뇌 군포를 부과한다 이 말이야. 부과 써봐. 그럼 한 집인데 집이 한 집이야. 한 집당 한 집에 군포만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너 집이 부담해야 할 군포를 싹 다 한 집에다가 몰아서 그냥 3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배를 부과하는 거야. 3배. 정상적 부과량의 3배에 이르는 양을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향청 분부나 작청의 구청이 얼마나 무리하고 억압적이고 수탈에 가까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구실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한 집에다가 세 집이 될 거를 부거를 한 거야. 군포, 뚜풀이. 군포는 이제 군역, 이제 군복무 있죠. 그래서 군복무할 의무를 군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는 배를 얘기하는 거야. 배. 옷감, 옷감. 군폭.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재구실도 못하거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종물이 더욱 서로에다가 형광펜 색깔, 서로에다가 형광펜 색깔. 이게 이제 농민들의 정서는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서로 마이너스야. 왜? 아주 부담스러운 세금을 부과한 상태, 과중한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돈인지 권당인지 일종물이 그 농민들 일족이 그 가족 전체가 한 조상을 뿌리로 둔 그 가족들 전체가 더욱 서러워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돈이 뭔지는 알죠. 권당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권당. 사돈은 인척 관계로 묶인 거고 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친척.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넘어 12호 괄호 처리 딱 해보고 저 넘어 12호 괄호 처리. 자, 형광펜으로 색깔. 자, 닷단말가 형광펜으로 색깔. 자, 위로 올려볼게요. 안 보이니까. 닷단말가에다가 형광펜 색깔. 이것만 마무리하고 쉴게요. 닷단말가 형광펜 색깔. 닷단말가.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의 화살표.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서가 마이너스 정서였죠? 이건 행위. 정서와 행위가 인과로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까? 정서와 행위가 인과로 연결돼 있죠. 화살표 연결. 인과라고 쓰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서러워가지고 닷단말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도망갔어. 도망이라고 써. 이 닷단 얘기는 달아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달아났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야. 언제? 어젯밤에. 자, 어젯밤에 이제 달아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영탄적 어조, 탄식,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한탄, 탄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죠. 그래서 마지막, 자, 구중궁궐의님 형광펜 색깔, 구중궁궐의님 형광펜으로 색깔. 자, 그래서 희망, 시련, 기대. 자, 대상까지 써볼게요. 본인들이, 농민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는, 그 희망이 실현될 거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상이에요. 알겠죠?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구중궁궐의님은 플러스거든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임금이라고 써볼게요. 임금이라고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뉘려서 누가 우리 정상을 그려다가 밑줄 긋고 드리리라고 했어요. 드리겠는가 예요. 드리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누가 우리 정상이라는 얘기는 가엾은 사정 혹은 있는 그대로의 사정, 형편, 뭐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누가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대한 한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누가 전해준단 말인가? 이렇게. 자, 이렇게 마무리.